일본 방위산업체들의 특징은 비효율, 고비용, 대부분 백기기에 그치는 연구개발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군사력도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에 랭크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첫 번째 동맹국인 미국의 방위산업계가 보기에 일본 군수업체들은 믿을 만한 파트너로 여기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방위산업협회 산하매체는 일본의 방위산업계가 중국이라는 안보 위협에 맞설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그레그 루빈스타인은 일본 방위산업체들의 특징은 비효율, 고비용, 대부분 백기기에 그치는 연구개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방위산업체는 국제 무기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 업체들은 자국 정부의 예산 따먹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직 항공자위대 공장 이와나리 시니치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일본 군수업체들은 민수 분야에 걸쳐 있는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무기 체계에 완전히 집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하지도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무기 수입 대상에서 미국이 97%를 차지합니다. 일본은 안 그래도 비싼 미국산 무기를 거의 대외무기 판매 FMS라는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FMS는 미정부가 품질과 계약 이행을 보장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본 방위산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무기 구매 예산 상당 부분을 미국 무기 수입에 할당하는 데다 FMS 비용까지 더해져 자신들에게 돌아올 파이가 더 줄어드는 셈입니다. 일본은 F-35 최종 조립과 정비를 맡았지만 국제 컨소시엄으로 이뤄졌던 F-35 개발 과정에는 참가하지 않았고 부품 공급망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일본은 무기 생산과 기술을 외국과 적극 협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러한 내부 쏠림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본 군수업체들은 정부가 외국과의 협상에 대한 지침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정부 측 인사들은 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반박이 이어지고 있어 분열이 있습니다. 일본 군수업체들이 외국과 협의할 때 수출에 따른 규정과 절차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뒤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부의 말을 잘 들으라면서 길들이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업체들을 어차피 큰 액수의 계약은 자국 정부에서 체결하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의 군수업체들이 동아시아에서 장기적인 군사 경쟁을 뒷받침할 체력이 있는지 미국 내부에서 걱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본은 아베 정권 시절 무기 수출의 원칙적 금지를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국가적 문제로 지적되는 갈라파고스화가 방위산업계에도 똑같이 관찰되고 있어 근본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평가가 일본의 내부 사정을 지켜본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일본 군수산업이 만만치 않은 규모와 실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은 중국이 세계 지식 재산권을 장악하려 한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